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1년에는 내가 얼마까지 벌어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각종 기초생활보장과 또 다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내편TV 채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저는 이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또는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됩니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질문하시는 분들의 재산 상황이 모두 다르고 재산 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무자르듯이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소득과 재산이 변동해서 현재 수급받고 있었던 자격에서 변동이 생겨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유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복지조사에서 소득을 파악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근로소득이라는 것은요, 내가 실제 일을 하고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이냐, 일용 근로자이냐, 자활 근로자이냐, 공공일자리에 소득이 있는 분들이냐, 이렇게 유형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소득이라는 것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서 정해진 급여를 매달 지급받는 분들을 말하고요. 일용 근로자의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3개월 이상 고용되지 못한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만약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동일한 고용주, 그러니까 같은 회사의 대표에게 1년 미만 고용된 분들은 일용 근로자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근로소득에는요, 자활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자활 근로에 참여하시거나 자활기업, 취업성공 패키지의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자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소득은 여러 가지 소득이 다 포함되는데요. 농업소득도 있고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타사업소득이라는 것이 도매, 소매, 제조 이런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실 때는 기타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고요. 농촌이나 산촌, 어촌 여기에서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은 농업소득과 임업소득, 어업소득 나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방대한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득으로 분류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소득이나 농지연금소득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전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적 이전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양비를 이야기하고요. 공적 이전소득이라는 것은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정부의 재난지원금 같은 것이 있고요. 그 외에 외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전소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체계에 대한 부분만 해도 많이 복잡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지 혜택과 관련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내용을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컴퓨터의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과 현장과 차이가 나서 빈번한 다툼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파악하시기 위해서 어떤 가구든 가구원에 다른 소득 인정액은 없다. 이렇게 가정하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30% 공제를 한다 하는 이 조건만 적용해 보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가 54만 8,349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를 30% 차감해주면 실제 소득 기준은 78만 3,356원 이하이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가구의 상황을 다 따져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 인정액,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로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30% 공제율을 적용했을 때의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가구부터 가장 적게 벌고 있는 가구를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소득 평균값이 아니라 가장 많이 벌고 있는 분을 1등, 가장 적게 벌고 있는 가구를 100등이라고 본다면 정확히 50등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요, 1인 가구는 182만 7,831원, 2인 가구는 308만 8천원, 3인 가구는 398만 3천원, 4인 가구는 487만 6천원,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계급여에 선정이 되시려면 그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한다 하니까요, 182만 7천원의 30%, 54만 8,349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머지 다른 소득 인정액이 없다, 영원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30%의 공제금액을 차감해주면 실제는 78만 3,356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2인 가구 소득공제 차감 전에는 92만 6,424원이지만 차감하게 되면 132만 3,463원까지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3인 가구는 170만 7천원, 4인 가구는 208만 9천원까지 생계급여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요, 기준 중위소득이 생계급여보다 10%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적용해보면 실제는 73만 1,132원인데 여기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공제기준 30%를 더 차감해주면 1인 가구는 104만 4천원 이하이면 가능하고요. 4인 가구는 278만 6,451원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데요, 차감 이전에는 82만 2,524원이지만 소득공제를 차감해주면 117만 5천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4인 가구는 313만 4,759원이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나 차상위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요, 1인 가구는 130만 5천원 이하가 되고요, 4인 가구는 348만 3천원 이하가 됩니다.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52% 이하인데요, 2인 가구는 160만 5천원 이하였다면 229만 4천원 이하면 선정이 되고요, 4인 가구는 362만 2천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60%를 적용해보면요, 2인 가구는 원래 185만 2,847원이었던 것이 공제 후에는 264만 6,924원까지 가능하고요, 4인 가구는 292만 5천원이었던 것이 417만 9천원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만약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기준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청해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내용이니까요,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 보시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조회해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각종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는 수치로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 외에 국세청의 자료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 나와 있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공적 자료에서 조회되는 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대상자,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당 기관에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 후에 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요청이 반영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면 조금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2021년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 혜택에서 얼마까지 벌어야 내가 2021년에도 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소득공제 30% 그 외 나머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다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께서 안타깝게 몇 원, 몇천 원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